경마에 있어 새벽 투자는 하나의 방법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스티븐이 새벽 투자를 고집하는 이유는 따로 있습니다. 마필의 훈련 상태를 알아야 배당을 잡아낼 수 있습니다. 새벽 투자가 전부는 아닙니다. 하지만 새벽 투자만큼 확실한 건 있습니다. 바로 지금입니다. 자, 경마팬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스티븐 인사드리겠습니다. 2017년 1월 셋째 주 경마 주간을 맞이합니다. 자, 실질적으로는 월말 경마입니다. 1월 넷째 주에 고유의 설, 명절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경마장은 쉽니다. 그렇기 때문에 4주차가 휴장으로 이어지고 역시 금주가 월말 경마로 판단하시면 됩니다. 오늘이 너무나 춥더군요. 새벽 조교를 나서는데 사실 좀 망설여지기까지 했습니다. 뭐 복장을 어떻게 해야 될지도 상당히 좀 고민을 했던 이 아침이었는데요. 체감 온도는 한 19도 정도 된 것 같아요. 영하 19도. 자동차 시동을 거니까 영하 12도! 영하 12도. 이 새벽에 또 꿋꿋하게 씩씩하게 새벽 조교장을 다녀왔습니다. 오랜만에 이 손이 꽁꽁꽁 발이 꽁꽁꽁이라는 노래 가사가 머릿속에서 절로 지나갔던 하루였는데요. 자, 어찌됐건 1월 마지막 경마 주간이고 또 최근에 조금 아쉬웠던 부분들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만회를 해야 됩니다. 스티븐이 사명감을 갖고 춥던지 뭐 영하 19도 체감온도 얼굴이 찢어지던지 만안경을 눈에서 떼지 않고 경주마들을 미친놈 마냥 또 월요일날 새벽 조교를 관찰을 했습니다. 금주는 이 상당히 많은 마필들이 이 출마 등록 현황에 등록을 시켜놨어요. 뭐 19두, 23두 이 편성이 좀 깨질 것 같은데 사전에 좀 공부를 많이 해놔도 좀 문제인 것 같습니다. 자, 어찌됐건 간에 철저하게 준비를 하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 지난주 우리 스티븐과 함께 해주신 가족 여러분들 다소 이 오아시스가 좀 1-3착이 너무나도 많았죠. 오아시스 1-3착이 많았는데 비밀작전 승부는 애누리 없죠. 그냥 지나가는 법을 모르는 비밀작전 승부. 지난주 우리가 부산 2라운드에서는 이 환상의 질주의 헬로이 비너스 복승식 7.5배짜리 또 야무졌고요. 용왕담의 스타일리시 복승식 6.3 쌍승식 11배짜리 또 한번 야무지게 찍었고, 부산 5라운드에는 BK세이의 로켓미죠. 12배짜리 또 힘있게 한 방 찍어 먹었습니다. 가장 중요했던 것은 우리가 제주 5라운드 메인 승부 현지 내용을 스티븐이 수년간 걸쳐서 여러분께 전달해 드린다고 말씀을 드렸고, 으뜸공신의 3다 왕제입니다. 쌍승식 19배, 복승식 9.2배, 3쌍승식이 73.2배짜리 또 한번 좋은 적중, 좋은 쾌거를 만들어냈고요. 부산 6라운드 그토록 기다렸던 이 비밀작전 승부에서 스티븐이 아델의 진주를 놓고 남양타워 쌍승식 17배, 복승식 11.3배짜리 또 한번 단통 막건으로 힘을 실었던 이 비밀작전 승부였습니다. 부산 메인 승부도 뭐 적중을 했는데 뭐 큰 배당이었고 너무나도 바람이 많이 불었기 때문에 의미를 안 두겠고요. 역시 뭐 토요일에도 비밀작전 승부는 이 정상 특급 부민호 요거 선행 간다 그러면 가지 않습니까? 정상 특급 선행 가면서 팩텀스 이미지 쌍승식 35배짜리 또 한번 비밀작전에서 힘을 실었던 경주고, 저희 방송만 보셔도 한구라가 된다. 역시 부산 2라운드였습니다. 대보름달의 연승질주 복승식 15.9배짜리 쌍승식 25배짜리 스티븐 현장에서도 역시 적중과 환수를 잡아냈고요. 일요일 부산 4라운드에서는 황제의 탄생 이때 당시에 깜빡이 맞건 2.3배짜리 완벽하게 걷어내고 우리는 9.7배짜리에다가 힘을 실었던 경주였죠. 어찌됐거나 이 저배당을 깨부시고 중배당 맞건을 때렸다는 게 포인트가 될 겁니다. 분명한 것은 여러분도 그렇고 스티븐도 성이 안 차죠. 이번 주는 성이 찰 수 있게끔 스티븐이 꼭
좋은 환수, 좋은 배당을 잡아내겠고요. 월요 새벽 조교 때는 엄청난 이 한파, 엄청난 추위가 몰려왔습니다만 역시 그 중에서도 우리가 좀 옥석을 가려내야 될 배당 마필들, 경마의 꽃들을 스티븐이 또 한번 잡아왔습니다. 지금부터 그런 녀석들 철저하게 좀 오픈을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들께 새로운 코너가 도입되니까 뭐 반응이 상당히 좋더라고요. 뭐 잘 보고 있다. 뭐 경마장에서 만난 우리 가족 여러분들이 용기를 내서 스티븐과 대화를 나누고 인사를 나누는 과정에 요 코너가 상당히 좀 신선하고 마음에 든다라고 하시더라고요. 뭐 노력하겠습니다. 발전하는 모습들 계속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그렇다라면 이번 주 토요 경마는요 11라운드를 스티븐이 미리 보는 경주로 한번 해보려고 하는 애들을 한번 꼽아보겠습니다. 일단은 출마 등록 현황을 본다라면 15두의 마필이 출마 등록 현황을 뽑혀 나왔습니다. 그 중에서 이제 어느 정도는 좀 훈련하는 모습 속에서 윤곽이 드러나는데요. 무엇보다도 이번 이 토요일 11라운드에 펼쳐질 경주거리가 2000m입니다. 1등급이고요. 역시 이 국산 마필의 선전을 한번 기대를 하면서 배당을 노릴 수가 있느냐, 아니면 역시 외산 마필들이 나란히 손을 잡고 좀 들어오느냐, 이런 것들도 관심 있게 좀 봐야 될 경주로 보고 있는데요. 어찌됐건 간에 직전 경주 그랑프리에서 9착을 기록한 언비터블이란 마필이죠. 21점 마필인데 요게 지금 레이팅 점수가 108점이에요. 108점. 출주마 중에서는 가장 높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출마 등록 현황을 보면은 이 언비터블이 직전에 이제 9착인데 어찌됐거나 좀 따라가면서 라스트 역습을 가했던 마필. 기본적인 순발력과 뭐 근성도 이미 검증이 끝난 마필이고, 그리고 경주거리가 늘면 늘수록 조금 더 언비터블에게 유리하다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 이번 경주는 뭐 언비터블이 상태감이 이상이 없기 때문에 충분히 해볼 만한 편성으로 저는 보고 있고요. 다만 이제 부담 중량을 얼마만큼 많이 받느냐, 그 부담 중량을 어떻게 좀 소화를 하겠느냐, 이게 바로 좀 변수로 좀 작용을 할 수가 있는 경주로 보고 있어요. 이 서범성 마방의 12조 스트롱로드란 마필이죠. 2016년도 보니까 1400과 1800m만 골라서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 2000m가 좀 거리가 적성에 안 맞지 않겠느냐, 이렇게 판단하시는 분들 계실 텐데요. 얘는 이제 하위군 시절에 2000m를 연속 입상을 한 경험까지 있습니다. 그러니까 2000m 경주거리에서 연타를 때린 경험이 있는 마필이 바로 스트롱로드예요. 그렇기 때문에 경주 거리에 대해서는 우리가 크게 의심을 안 해봐도 되겠다. 이런 부분들을 뭐 미리 말씀을 제가 드리는 것도 여러분들이 체크를 해 놓으십시오. 스트롱로드 최근 보니까 1400, 1800인데 2000m 짧아서가 아니에요. 이번에는 스트롱로드도 준비를 좀 잘한 눈치고, 이 송문길 마방의 삼노커죠. 삼노커는 4등급부터 1등급까지 4연타를 때리면서 올라왔던 마필. 직전에 4착인가 했을 거예요. 삼노커도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이번 경주 출전하는 마필들 중에서 훈련 상태가 넘버 3 안에 든다. 정말로 말이 힘이 꽉 차 있는 모습. 상대적으로 나이가 어리죠. 보통 이제 뭐 1등급이면은 다 6살, 7살 요런데, 얘는 썸노커는 지금 4살짜리입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보여줄 기대치가 많다라는 거죠. 무엇보다도 2000m가 첫 도전입니다. 하지만 1900m를 뛰어봤던 마필이기 때문에 이 삼노커도 이번에는 관심을 좀 가져볼 만하겠고, 마지막으로 좀 한두를 언급을 드리자면은 이 클린업 천하입니다. 클린업 천하. 이제 52점 마필이죠. 2016년도 그랑프리 대망의 주인공 클린업 조이의 클린업 시리즈, 그리고 민영근 마주님의 또 애착이 가고 있는 마필입니다. 이 클린업 천하도 직전에 이제 그랑프리에 출주를 했던 마필이죠. 뭐 이렇다 할 성적을 보이지 못했는데
이번에 보니까 말이 확실하게 좀 뛰는 습성도 많이 좋아졌고 힘이 차 있는 모습이고 컨디션은 최상으로 저는 보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현장에서 어떤 마필들, 그러니까 가능성이 지금 제가 언급드렸던 마필들이 모두 다 가능성이 있거든요. 네, 그런 가능성 있는 애들이 모두 다 이번 1라운드 1등급에서는 해보려고라고 저는 여러분께 좀 언급을 드리겠습니다. 요 5두에서 좀 압축을 할 수가 있는 경주이기 때문에 요 녀석들만 머릿속에 인지를 하시고 현장 가보십니다라면 열어도 고민할 거 없어요. 제가 미리 다 조기를 보고 준비를 했던 경주이기 때문에 요 5두 안에서 여러분들이 힘을 실어볼 수가 있는 경주입니다. 네, 일요일 경주에서는요 4경주를 준비해 봤습니다. 일요 경마 4경주를 준비해 봤는데 이게 이제 편성이 분할이 될 것 같기도 해요. 왜냐하면 지금 19마리가 출마 등록을 해놓은 상황입니다. 훈련은 대부분 하고 있기 때문에 어떤 애가 어떻게 붙을지는 저도 현장 출마표가 떠야지 알 수 있겠는데요. 그래도 우리가 좀 미리미리 준비를 하자, 공부를 하자는 거예요. 다른 경주를 고르지 그랬냐 스티브나 그러시는 분들 계실 텐데 다른 경주들도 이 3주차 월말 경마다 보니까 다 23두, 24두 막 이런 식으로 계속 많은 마필들이 출마 등록 현황에 등록이 돼 있어요. 그 중에서도 이제 스티븐이 아는 마필들, 이번에 훈련이 좋은 마필들 해보려고 하는 애들 추천을 드릴 텐데, 자, 일요일 4경주로 준비되어 있는 경주고요. 국산 5등급의 1300m 핸디캡 경주입니다. 19마필이 현재로서는 출마 등록 현황에 모습을 드러내고 있는데, 자, 이번 경주에서 최근 2차권에 진입을 하면서 한 번 더 가능성을 보여줄 5조 마필이죠. 골든게이트입니다. 이 골든게이트도 이번에 훈련 상태가 상당히 좀 안정감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배유준 마방의 이 창조적 파괴, 애가 최근 2번의 경주 모두 다 2차권 내 진입을 하면서 이번에 승급전을 맞이하는데, 글쎄 애가 현장에서 많이 팔릴까요? 승급전인데 그만한 사이즈이기 때문에 많이 팔린다라면 애는 조금 불안하게 좀 보고 싶다. 이번에 말이 조금 많이 둔탁해요. 직전보다도 좀 둔탁하다는 건, 그리고 애가 어찌됐건 간에 2착 하면서 이번에 승급전이기 때문에 2착 말은 뭡니까? 결정력이거든요. 네, 그런 부분들도 미리미리 좀 우리가 알아볼 수가 있는 상황이고요. 37조에서 준비하고 있는 이 제이백이란 마필도 마필 상태감은 전혀 이상이 없어요. 상태감은 전혀 이상이 없는데 이번 편성을 본다라면 그렇게 세게 과신하고 싶지는 않는 마필이 되겠고, 요거 팔립니다. 22주에서 준비한 아르고썸, 요게 이제 1000m 우승을 거머쥐고 이번에 승급전을 맞이하는데요. 저는 이 아르고썸은 이번에 한 번 더 좀 관심을 가져줘야 되겠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는 게 뭐냐면, 이 주폭이 상당히 좋아요. 그리고 이번 경주 1300거리라는 바로 경주거리에 좀 포인트를 맞춰본다면 아르고썸에게는 분명히 이번 경주 기회가 좀 찾아올 수가 있다. 한번 해보려고 말을 잘 만들고 나온 케이스가 되겠고, 이 10조 마필이죠. 까칠한 공주. 얘도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직전에 1300m에서 바로 입상을 거머졌거든요. 얘가 현장에서 이제 인기 1, 2위 갈 수 있습니다. 근데 그런 인기에 팔려도 그 인기를 책임져 줄 녀석으로 판단을 하고 있어요. 조교가 너무 좋길래 봤더니 까칠한 공주더라고. 팔리는 애. 우리는 이런 거는 개가천선에서는 언급을 안 드립니다. 팔리는 것들은. 어찌됐건 이 까칠한 공주는 말 상태가 좋다. 한두만 더 말씀드린다면 이 53조입니다. 53조의 심청사달이에요. 심청사달이 첫 입상을 했을 때 우리 개가천선에서 언급을 드렸고, 역시나 스티븐이 적중가선을 잡아냈던 마필이 바로 심청사달이죠. 직전 경주 팔렸습니다. 팔렸는데 3착인데 이번엔 직전에 3착을 정말 좀 어떻게든 만회를 하겠다라고 생각을 했는지 훈련을 상당히 빡빡하게 돌리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난하게 소화를 하고 있습니다. 얘는 심청사달은 개인적으로 좀 많이 뛰어줄 녀석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이번 경주 역시나 좀 강하게 보고 싶은 마필이에요.
전반적인 편성을 본다면 초반에 빠른 흐름보다는 중반부 후반부에 좀 결정이 날 편성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또 일요경마의 또 현장 주로 이런 것들도 분명히 우리가 필히 좀 알아봐야 되는 부분도 맞겠습니다만 마필이 다 고만고만하기 때문에 지금 제가 언급드렸던 해보려고 준비를 하고 있는 마필들 한 번 더 관심을 가져주시면서 현장에서 한 번 더 참고를 해 주십시오. 네, 본격적으로 새벽주계 우승 마필들 스티븐이 영하 19도 정말 이런 무식한 무지막지한 이 추위와 맞짱을 뜨면서 잡아내온 마필입니다. 뭐 정성이 담겨 있고 스티븐이 악착같이 진짜 눈 한 번 껌뻑 안 거리고 잡아내는 마필이에요. 여러분들 꼭 체크를 하시라고 제가 강조를 드리는 겁니다. 자, 가장 먼저 추천드릴 마필은 바로 3조 마필입니다. 국산 육군의 이 대성루비입니다. 3세 앞말이고요. 이 대성루비란 마필은 이 데뷔 이후 3전을 뛰면서 모두 다 입상 실패를 해요. 이제 3착도 하고 4착도 하고 합니다. 현장에서는 좀 덜 팔릴 분위기예요. 왜냐하면 기록 자체가 1000m인데 03초 7, 막 03초 6 그래요. 03초 때는 어지간하면 다 뛰는 기록이라고 판단들을 하실 겁니다. 때로는 제가 이런 말씀 드리고 싶어요. 그런 판단은 좀 섣부르다고 하는 게 뭐냐면 물론 03초가 좋은 기록은 아니에요. 평타가 맞아요. 맞는데 편성을 보시라는 거예요. 편성. 무조건 기록, 그래서 기록 갖고 경마하지 말라 하는 게 바로 그런 의미인데 어찌됐건 간에 대성루비가 최근에 만남 편성은 해볼만 했다라는 거죠. 기록 자체가 03초 7에 3착과 4착을 번갈아 갔다라면. 그런데 제가 애를 강하게 좀 추천드리고 있는 이유는 뭐냐면 데뷔 전 그리고 데뷔 이전 데뷔 3전 말 그대로 제가 가장 좋아하는 패턴이에요. 1스텝, 2스텝, 3스텝. 흔히 얘기해서 제 여동생이 현재는 실제로 없는데 여동생이 있다라면 여동생이 메이크업 학원에 다닙니다. 메이크업 학원 다니면 한 달이 지나면 화장을 좀 이쁘게 하겠죠. 2달이 지나면 더 이쁘게 하겠죠. 3달이 지나면 더 이쁘게 하겠죠. 그러니까는 그런 발전된 모습들이 계속 보여주고 있는 게 바로 이 대성루비예요. 이제는 주폭도 많이 좋아졌고 또 순발력도 많이 올라온 모습이고 또 문정균 기수하고 계속 좀 호흡을 맞춰보는 마필이죠. 460kg대 좀 그렇게 큰 체구는 아닌데 주폭이 좋다라고 제가 느낄 정도로 말이 좀 안정감 있고 뻗어주는 게 상당히 양호합니다. 형군에서는 무조건 좀 통할 수가 있는 걸음이라고 저는 보고 있기 때문에 3조 국산 6등급 대성루비 여러분들이 한 번 더 관심을 좀 가져주실 만한 마필이 되겠고요. 자, 다음은 6조로 가겠습니다. 6조. 요거는 좀 사연이 많네요. 6조 마필 국산 6등급의 안양퓨마입니다. 안양퓨마. 3세 앞말이고요. 주행검사 때 1분 03초 5를 끊었어요. 그래서 데뷔 전에 바람도 이런 바람, 김범용의 바람은 그냥 노래 가사에 그냥 그쳐버리죠. 개바람도 이런 바람이 없어요. 엄청난 바람을 잡아주면서 현장에서 데뷔 전에 팔렸던 게 바로 이 안양퓨마입니다. 6조 입김이 세다라는 걸 여러분들이 이제는 좀 감지를 하시면 돼요. 감지. 자, 어찌됐건 유승환이가 기승을 하면서 발주를 그렇게 완벽하게 뽑아내지 못했어요. 선두권에 가담하는 과정이 나름 힘을 써가지고 선두권에 가담을 했어요. 자, 4코너 이후 직선 구간에서는 오는 그림입니다. 하지만 왜 못 왔습니까? 바로 내측으로 기대니까 그거 기대는 거 끼역 잡으면서 말을 제대로 능력을 뽑아내지 못했죠. 자, 여기서 핵심은 뭐냐면 뭐 기대는 걸 못 잡아냈다. 뭐 충분히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럴 수도 있는데 포인트를 제가 말씀드립니다. 일요경마의 김동수 기수가 기승전결 이틀을 먹었어요. 근데 2주 유예를 했습니다. 근데 이 안양퓨마의 지난주부터 김동수가 등짝을 책임지면서 훈련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사실 이 안양퓨마는요. 지난주부터 말이 좋아졌어요. 그러니까 지난주에 출주를 하려고 했던 마필인데 출주 기간을 한 주 연장까지 시키면서 한 주 더 훈련을 시행하면서 출주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완벽한 뭔가를 좀 만들어 놓고 때리겠다라는 거거든요.
저는 현장에서 안양퓨마 어떠한 뭐 편성, 좀 강한 애랑 만나도 저는 어지간하면 놓고 해야 될 정도로 지금 모든 사연들이 맞아 떨어집니다. 맞죠? 김동수 기수 2주 유예했다고 했어요. 기승정지인데 안양퓨마를 지난주부터 훈련을 했고, 안양퓨마는 지난주에 원래 나와야 되는 마필인데 출주를 한 주 포기하면서까지 또 강한 훈련을 시행하고 있다. 만들어 놓고, 조금 더 만들어 놓고 확정적일 때 때려 먹겠다는 의지거든요. 이런 부분들을 제가 고스란히 여러분들께 다 전달해 드리는 겁니다. 요거는 안양퓨마는 이번에야말로 진카 승부가 되는 마필로 판단하시면 됩니다. 예, 다음은 이 16조로 가겠습니다. 국산 6등급이고요. 클레오파트라 할 때 클레오입니다. 클레오파트라 할 때 클레오. 앞말이고 3세입니다. 데뷔전을 치르는 신의 마필입니다. 애가 이제 이 16조에는 10월 달에 마방 입사를 했는데 2016년도 2월인가요? 제주 목장에서 어찌됐든 제주 목장에 있다가 이 편골절 수술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데뷔전을 치르는 과정이 상당히 좀 길었던 마필이에요. 길어졌던 마필. 제가 알기로는 애는 뭐 기본기는 이미 돼 있는 마필로 제가 알고 있는데, 자 어찌됐건 주행 검사할 때 한번 봐야죠. 주행 검사할 때 보니까 페르비치 등짝입니다. 페르비치 등짝에 주행 검사를 치렀는데요. 초반에 빠르게 또 앞에 갖다 붙여놓고 또 모래도 한번 맞춰보고 직선 구간에서 걸음이 안 나온 듯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만, 역시 앞에 나가는 애들이 상위급 마필이었고 페르비치가 끝까지 잡으면서 추진을 안 해줍니다. 그래서 결선 통과한 게 1분 05초 대를 기록하면서 결선 통과했어요. 흔히 얘기해서 데뷔전을 치는 시대 마필이고 기록은 1분 05초야. 근데 여러분들이 보시는 책자에 칸수 뭐 누구 1등, 누구 2등, 누구 3등 했고, 얘는 클레오는 7등이야. 등짝도 페르비치가 안 탈 것 같아. 임기훈이가 탈 것 같아요. 이거 임기훈 기수가. 그러면 이게 뭐야 하고 클레오를 그냥 무의식 중에 제껴버릴 수가 있어요. 그럼 큰 코 다치는 거예요. 쌍코피 터지는 거예요. 저희 방송 보시는 분들은 클레오에 관심을 가지셔야 됩니다.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임기훈이 태어났다. 임기훈이가 요즘에 말 잘 타는 거 아시죠? 승부를 해주고 있어요. 흔히 얘기해서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사건 사고가 많잖아요. 사건 사고가 많은 이유가 뭐냐면, 제가 여러분들에게 제가 기수입니다. 예를 들어서 기수인데 말 좋아요 했어요. 이제 이게 와전되는 거지. 뭐 막건 사세요 이게 아닌데 이게 와전이 돼버리는 거예요. 말 좋으니까 말 좋다고 했는데 본인도 이제 자신이 있으니까 그런 말을 했겠죠. 근데 실전에서 좀 아쉽게 판단 미스로, 전개 미스로 착순에 만족을 합니다. 그러다 보면은 자꾸 그게 이제 골이 파이다 보면은 여러 가지 이제 뭐 사건 사고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자 어찌됐건 간에 임기훈 기수가 최근에 승부가 된다라고 말씀드린 것은 팬들과의 약속을 지켜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팬들과의. 저는 임기훈 기수를 상당히 좀 높이 평가하고 개인적으로 좀 좋아하는 기수이기도 합니다만, 승부가 되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거죠. 자 어찌됐건 액면상 기록으로 데뷔전을 치르는 시네마필인데 페르비치도 안 타고 기록도 1분 05초고 뭐 별 볼 일 없네라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책만 보신다라면. 근데 절대 그렇지가 않습니다. 훈련 때도 말이 뒤집어져 있어요. 잘 나갑니다. 애가 인코스 내측 안쪽으로 받아버리면 애도 선행도 충분히 열려있는 마필이 되겠습니다. 16조 국산 6등급 클레오. 왜 스티븐이 개거품을 무는지 이번 주 뭐 게이트 문이 열리면 여러분들이 톡톡히 아실 겁니다. 한 번 더 체크를 당부를 드리겠고요. 자 다음은 35조로 가겠습니다. 35조 국산 6등급의 업데이트입니다. 여기 들어오면은 엄청나게 5만원짜리는 우리가 좀 가져가야 될 상황입니다. 999는 다른 당상이에요.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데뷔전에 12마필이 뛰었습니다. 얘는 데뷔 1전을 뛰었거든요. 12마필을 뛰었는데 12마필 중에 12등 했어요. 데뷔전에. 꼴등 했어요. 그리고 이번에 이제 데뷔 2전째를 맞이하는 마필이고, 등짝도 비인기 기수 태울 것 같아요. 보니까 비인기 기수 태울 것 같은데, 자
이런 아무런 내용이 없고 사연이 없는 걸 스티븐이 미친놈도 아니고 왜 끌고 들어왔겠습니까? 자, 지금부터 집중해 주십시오. 자, 업데이트란 마필이 초반에 데뷔전 당시에 앞선에 가담하는 과정 속에서 그때 당시 인기 1위 팔렸던 마필 문세윤 기수가 아마 기승한 걸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 뭐라고 막 하니까는 이 업데이트 탄 기수가 옆을 막 쳐다봐요. 그러니까 집중을 못 하는 거지. 그러다가 앞선에 가담하다가 슬금슬금 뒤로 빠졌죠. 그러다 후미권에서 그냥 대롱대롱 매달려서 결승 통과해요. 의미가 없었어요. 데뷔전에는 의미가 없었어요. 이번에는 의미가 있냐? 있죠. 저는 이 빵수를 보고 있어요. 어떤 스티븐이 왜 업데이트를 노려야 되냐면 N은 저는 선행 승부가 때린다면 요거 갖고 한구라를 하려고 마방에서 준비를 한다라면 선행 승부예요. 선행 승부. 게이트도 인게이트 쪽에 충분히 좀 부여를 받을 겁니다. 제가 점쟁이도 아닌데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스티븐아 네가 그랬잖아. 그 게이트 번호는 뺑뺑이로 다 돌려가지고 외곽을 받을지 7번 받을지 2번 받을지 모른다고. 너도 출마표가 떠야 안 되며. 맞아요. 맞는데 인코스에 받고 싶으면 받을 수가 있어요. 뭐 그거는 공식적인 부분은 말씀드릴 수가 없고요. 어찌됐건 간에 업데이트가 인코스를 받고 나온다. 뭐 스티븐 점쟁이 아닙니다. 저는 무속인 아니에요. 무조건 상황을 내려고 마음먹고 나오는 겁니다. 저는 다 까발리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꼭 이 35제 국산 육군 업데이트 요거 꼭 챙겨가시면서 뭐 요즘에 100배, 200배는 기본적으로 나오는 조선경마 아니겠습니까? 그런 패턴에 맞춰서 한번 한구라를 제대로 해보십시오. 말은 뒤집어져 있습니다. 자, 다음은 37조로 가겠습니다. 37조 국산 6등급이죠. 구통사. 구통사. 3세 거세 마필. 자, 김동수입니다. 역시 2주 유예한 이유가 있었죠. 김동수 기수. 구통사는 데뷔전에 1200m를 뛰었는데 1분 17초 7이에요. 기록 자체는 밋밋하죠. 그런데 뭐 좀 덜 탔냐? 이빠이 간 거예요. 이빠이 조졌는데 1700m, 1200m 17초 7. 야, 그러면은 뭐 기본기가 안 돼 있는데 왜 너는 또 추첨을 하냐? 이유를 너도 한번 설명을 해봐. 설명을 얘기를 하실 텐데 이유는요. 물론 가장 우선순위 되는 게 조교겠죠. 조교 때 걸음이 워낙에 힘이 차고 뚜렷하게 또 주행 자세가 얘는 흔들리는 게 또 최대 단점이었는데 주행 자세도 곧바로 잘 나가고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직전에 탄 거를 보시라는 거예요. 10번 게이트에서 외곽 5선 6선 혼자 또 프랑스에 와 있어요. 동수가. 그러니까 이런 면을 보면은요. 마지막에 피니시 타이밍을 제가 보면 알아요. 승부를 하려고 외곽을 정말 무리해서라도 이거는 감고 넘어가서 한번 해보려고 한 건지 아니면 좀 무리를 해서 말에 힘을 좀 빼놓고 직선에서 헐리우드 액션 해갖고 걸음 재고서 다음에 싸먹으려고 하는지 이거는 전자입니다. 가서 깨졌는데 상대들이 조금 잘 뛰었다고 저는 보고 있어요. 그리고 반면에 구통사는 전개가 워낙에 꼬였기 때문에 그만큼 데뷔전이면 저는 잘 뛰었다라고 오히려 칭찬해주고 싶은 마필입니다. 단점인 주행 흔들리는 주행 자세 요것도 많이 좋아졌고 힘이 실리면서 주폭감도 올라왔다. 저는 이 37조의 국산 6등급의 이 구통사는요. 사실 얘기해서 제가 지금까지 언급드렸던 마필들 중에선 이 5마필들이 모두 다 6등급이기 때문에 요 마필이 한평성으로 온다면 저는 구통사 놓고 때립니다. 그 정도로 여러분께 힘을 실어드리고 싶습니다. 네, 최근에 이제 날씨가 많이 추워집니다. 많이 추워지고 또 금주의 경마가 진행이 되면 또 1월 넷째 주에는 고유의 명절 설이 찾아옵니다.
또 1월 되니까 월말 되니까 또 자금이 많이 들어가야 될 시기고요. 이런 중요한 시기 때 여러분들께 큰 보탬이 되고자 스티븐 열심히 노력하는 모습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스티븐이 추천드렸던 마필들 한 번 더 체크를 하십시오. 진카들만 여러분께 오픈을 했고요. 현장 상태는 스티븐이 한 번 더 확인을 하고 현장 예상에 도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